안녕하십니까. 다리 꼬고 앉는 자세에 따른 골반과 척추 변형에 관한 연구에 대해 발표하게 된 5인조 혼성 아이돌 그룹의 이동호입니다. 저희 조는 박준호, 이동호, 김태현, 박유진, 김민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 교수님은 김성열 교수님입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서론, 연구 방법, 연구 결과, 고찰,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최근 가정과 직장에서 앉은 자세에서 컴퓨터의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를 관찰할 수 있는데, 장시간 앉아 있을 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해도 다리 꼬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자세는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는 자세이고, 다리 꼬고 앉는 자세는 양쪽 골반의 높이 차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사용하지만, 앉은 자세와 함께 한쪽 다리를 꼬는 것은 신체의 근골격계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는 골반과 체관 비대칭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대칭은 만성 허리 통증 환자들의 체관 근육의 부적절한 근화성을 유발합니다. 또한 엉덩관절 등의 2차적인 비대칭과 골반 회전을 유도하여 척추의 회전 모멘트를 증가시킵니다. 앉는 자세와 척추 및 골반 변형에 대한 선행 논문을 살펴보면, 다양한 다리 꼬아 앉는 자세에 따른 골반과 척추 각도를 비교하였는데, 그 결과 시상면과 관성면에서 골반 및 척추의 변형을 일으킨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단시간의 효과를 검증한 것이지만, 장시간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고 앉을 경우에 척추 및 골반보다 만성적인 변형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리 꼬고 앉는 자세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엉덩관절 주변 조직들의 압력 변화 등 정적인 특성만을 연구했을 뿐, 동적인 움직임에 미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고, 따라서 본 연구는 다리 꼬고 앉는 자세에 따른 골반과 척추 변형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 대상입니다. 일단 본 연구는 평소 습관적으로 다리 꼬아 앉는 자세를 취하는 경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강한 20대 젊은 남성 10명과 여성 1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대상의 평균 연령은 23.05세, 평균 신장은 168.55cm, 평균 체중은 61.8kg입니다. 본 연구는 연구 목적과 방법을 충분히 이해한 후 자발적으로 실험 참가에 동의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대상자의 신체적 특성은 테이블 1과 같습니다. 측정 도구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척추 및 골반의 형태를 측정하기 위해서 독일의 민스터의과대학 생체공학연구소에서 개발한 3차원 척추 구조 분석기 포에트리 4D를 사용하였습니다. 포에트리 4D의 척추 측만 예측력은 엑스레이로 측정한 홉스 값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방사선 피폭 위험 없이 척추의 정렬 형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척추 구조 분석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포에트리 4D는 측정자에 따라 오차가 적고 재현성이 높으며, 비디오 라스토필 방식을 채택하며 시험자의 등 표면에 할로겐 광원을 투사하여 생긴 레스터선을 카메라가 캡처하여 자동으로 주요 부위를 찾아낸 후 가상의 3D 척추 모형과 척추 및 골반과 관련된 것들을 수치로 제시합니다. 이렇게 포에트리 4D 사진입니다. 측정 도구로 트렁크 랭스, 트렁크 임발란스, 펠빅 틸트, 그리고 펠빅 토션, 서페이스 로테이션, 플러스 맥스, 마이너스 맥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타일을 하고 양쪽 아크로미온과 PSIS에 부착한 후 포에트리 4D 사진을 촬영합니다. 다리 길이를 측정하고, 사진과 촬영 전 다리를 꼬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료 분석으로 본 연구의 자료 처리는 SPSS 18.0 버전을 사용했고, 다리 꼬기 전후 차이 비교를 위해 대형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의도 검증은 A는 0.05 수준에서 실시하였고, 모든 통계적 유의 수준은 A는 0.05보다 작다고 설정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다리 꼬기 전후의 변수 차이 비교를 위해 대형 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트렁크 임발란스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나머지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트렁크 임발란스 말고는 P값이 0.05를 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 근육계는 배 고등근, 배 바깥빗근, 배속빗근으로 구성되고 큰 회전력을 발생시키고 척추에 직접적으로 부착되지 않으며 전반적인 체관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척추 분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배 고등근은 척추 기립근과 평행하며 기본적으로 체관의 큰 움직임에 관여하고 요추 전반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위치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배빗근은 전이와 회전을 제한함으로써 요추의 안정성 증가에 기여하고 배속빗근의 후부 소면은 요추의 직접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상남도 K대학교에 재학 중인 건강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다리꼬기가 골반 위치와 척추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고, 다른 선행 연구들은 신체 정렬을 변화, 엉덩이 주변 조직 압력 변화 등 정적인 특성만을 연구했을 뿐 동적인 움직임에 미치는 연구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다리 꼬고 하는 자세 유지가 동적인 움직임 운동 및 운동 역학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리 꼬기 전후 변수 차이 비교를 위해 대형 표본 T 검정, 실시한 결과 변수 트렁크 랭스, 트렁크 임벌런스, 펠빅 틸트, 펠빅 토전, 서페이스 로테이션 플러스 맥스 마이너스 맥스 중 트렁크 임벌런스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나머지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반과 척추는 해부학적 구조상 2개 이상의 신체 분절이 동시에 움직이면 조화 운동이 나타나고, 해상면에서의 척추와 골반 사이의 주된 움직임은 골반의 전방, 후방 경사와 척추의 굴곡과 신경이 있습니다. 또한 관상면에서는 골반의 상하 기울임과 척추의 측면 굴곡이 일어나며 횡단면에서는 척추의 회전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다리 꼬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골반이 기울어지면서 트렁크 임밸런스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가 타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본 연구는 전 연령층이 아닌 20대 건강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그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일부 제한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둘째로 이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 중지에서 다리 꼬는 시간을 20분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실험 전후 결과에 미비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실험 중재 참여에 따른 골반 위치와 척추 변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입니다. 트렁크 랭스, 트렁크 임벌런스, 펠빅 틸트, 펠빅 토전, 서페이스 로테이션 플러스 맥스 마이너스 맥스 중 트렁크 임벌런스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나머지 변수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다리를 꼬고 하는 자세는 체관을 약간 회전한 자세와 같은 근육의 활성 패턴을 보이므로 한쪽 방향으로 장시간 다리를 꼬거나 습관적으로 다리 꼬기 자세를 취한다면 체관의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보겠습니다. 네. 질문. 2학년 권자혁입니다. 왜 프로메트릭 보디 말고 다른 장비는 사용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다리 꼬기 자세에서 관찰해야 할 펠빅 틸트, 트렁크 임밸런스 등의 변수들은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3학년 강승진입니다. 이 논문에서 결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셨는데, 과연 다리 꼬는 자세는 골반과 척추 변형에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려면 40, 50대를 실험자로 진행해야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학생 논문이라 가지고 연령대가 많은 인원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4학년 송강섭입니다. 혹시 이 변수들 말고도 로보틱 앵글이나 파이프 앵글과 다른 변수도 있었어요? 왜 다른 것들은 포함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로보틱 앵글이랑 파이프틱 앵글을 통해서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저희 논문 특성상 펠빅 틸트와 트렁크 임밸런스 등의 변수들에서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혼성 5인조 아이돌 그룹이 섭섭해하다가 먼저 1000명에 엄청나게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세히 어떤 특징이 트렁크 임밸런스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다시 한 번만. 다리를 꼬고 앉으면은 신체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한 특성이 어떤 것들이 이제 트렁크 임밸런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서는 이제 뭐 트렁크 레이스와 트렁크 임밸런스, 그리고 질트 이런 것들 영향이 미치고. 그러니까 이제 플렉션, 어덕션, 인트라로테이션 되죠. 아,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아무튼 뭐 그냥 심플하게 넘어가면은 다리 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심코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잘 찾아내신 것 같고요. 여기 그림 3에 보면은 실험 중재 사진이 있더라고요. 근데 3명의 여학생이 이 사진을 찍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팔이 쪄서 발소리가 안 돼요. 그리고 옷의 영향이 되게 많이 받거든요. 가운데 있는 학생은 청바지를 입고 평가한 것 같고 양쪽 사이드에 있는 학생들은 그 슬링을 입고 평가한 것 같은데 옷에 따라서 이게 영향이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그거를 컨트롤을 하셨는지 실험하실 때 거기까지는 생각 못해가지고 컨트롤하지 못했는데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질문 없으면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